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리뭉실하게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중률이 있게끔, 그죠? 그 손님한테 좀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좀 배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6층까지 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상담이 되고, 격구까지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상담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별로 1번 태극 오행을 했는데 2번 오행의 상징 배정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중복되는 거예요. 이게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이게 아니라 1번에다가 2번을 입히고 1, 2번에다가 3번을 입히고 1, 2, 3번에다가 4번을 입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공부할 때 1, 2, 3번 잊어먹으면 안 돼. 무슨 말 알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럴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저기 물상의 기초를 배우는데 저기 앞에 청간지지 음양오행 배속을 잊어먹었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 입힌다. 그래서 어째야 된다? 다 알고 다 넘어가야 되지. 여기서 하나 정도 내가 그냥 대충 공부하고 가야지. 그럴 게 없다는 소리죠, 이게.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공부했는데 선생님 분명히 24절기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또 보면은 기억은 잘 나거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제 강의가 이제 오래됐지만 현재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 책을 되게 탐내.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많이 있잖아요, 교재가. 그 다음에 강의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상담은 안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피가 많지. 그분들은 어차피 강의나 책을 판매하는 게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실전에서 상담했을 때 꼭 필요한 이론들, 그죠?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그냥 대충 해야 된다 이건 없고, 다만 거기 일러두기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하나 넘겨보세요. 자, 일러두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주 상담을 위한 기본적인 명리, 이론, 입문서 다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예요. 이게 명리학 개론 같은 거 배우려면 내가 다른 교재 설명해 줄 수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통변은 심화편에 하겠고, 거기 보시면 세 번째에 저는 12신살과 12운성을 배우기는 배우지만 가르쳐 주긴 해요. 저도 배웠어요. 근데 통변할 때 저는 쓰지 않습니다. 12운성, 12신살 제가 가르쳐는 주는데 마찬가지예요. 배우시고 나서 저 이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12운성, 12신살 안 쓴다고 해서 사주 상담 잘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지금 한 페이지가 이거 지금 1번 태극 음양 오행이 2페이지밖에 안 돼요. 페이지가. 근데 요게 보통 한 30장 분량이야. 다른 책에 비하면. 무슨 말 알았죠? 이건 제가 거의 기호화 해놨어. 그 다음에 보기 딱 편한 것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지금 다른 그 노트를 써서 메모하면 좋지만 이거 지금 보시면은 공간 많죠? 네. 공간 많아요? 이게 요 책 하나만 갖고 내가 공부하겠다 해서 제가 부연 설명해 주는 거는 여기다 다 메모를 해. 여기다가 갖고, 왜냐면 이거 갖고 다니고 노트 갖고 다니고 간명지 갖고 다니고 이거 만세를 갖고 다니잖아? 겁나 무거워 가방이.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또 통변할 때, 내가 현장 나가서 통변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상담하는데 계속 10시간 내내 손님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있잖아, 중간중간에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럴 때 또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동양 철학에서 보통 이 동양 철학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기 막 그 철학관 이런 거 말고, 시중에 가면 막 철학관이라고 적어졌잖아. 그런 거 말고 이제 동양 철학 부분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진수라고 하는 게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명리죠. 이 사주 명리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 주역에서 파생된 게 육효가 있고, 육효점이. 그 다음에 명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서 명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 그죠? 풍수, 그 다음에 뭐 손금, 수상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명학, 이름 간명하고 이름 짓는 거, 성명학.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예, 이제 조금, 빠지는 게 이제 유김도 뭐 명리의 한 분야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뭐, 김운둔가. 그 다음에, 자미두수. 네, 이게 보통 동양 철학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배우게 될 태극, 음양, 오행. 그죠? 태극, 음양, 오행이 다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심지어 한의학에서도. 한의학. 우리 보통 사상의학 들어봤죠? 사상의학. 이게 태극에서 빠져나가는, 음양 쪽으로 빠져나갈 때 사상의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할게. 우리가 이제 어디냐면 몇 페이지부터냐면은, 청간지지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저기 23페이지. 청간지지 나올 때부터 이제 사주 쪽으로 돌아가. 근데 그 전까지는 다 포함돼. 이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음양오행, 상생상극까지.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다르게 표현할게요. 관상도 배우기 쉬워. 왜? 내가 기초를 해놨잖아. 그 다음에 풍수도 배우기 쉬워. 결과적으로 자천령, 우백호, 북현무, 남주자, 앞에 주산, 안산, 다 그런 거예요. 땅의 지기도. 손금도 마찬가지. 성명학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을 상생상극을 배워놓으면 어쩐다? 다 배우기 쉬워.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역은 한 6년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역을 막 엄청나게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 줄은 알지. 명리, 관상, 풍수, 손금, 성명학, 김은동갑도 학부에서 배웠고 자미도 학부에서 배웠어요. 유김도 배웠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한의학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쓰는 거고 손님을 상담하는 거고, 유김이나 김은둥이나 자미두수는 어떤 건지는 알아. 내가 상담까지는 못해요. 근데 다 같은 파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한테. 물론 이제 타로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언제 배우셨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배웠지만 이 음양오행과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워내면은 다른 거 배운 게 쉬워. 이해됐죠? 뭐 대단히 새로운 학문 이게 아니라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오행 상생상극 배울 때 굉장히 잘 배워놔야 돼. 잘 배워놔야 돼. 물론 이제 뭐 사주 명리 상담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자, 태극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봐봐요. 태극기 쓰죠? 태극기? 이 사주나 이 손금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을 왜 동양 철학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해요. 우리나라도 써 이거를. 자, 일본도 해요. 중국도 해요. 물론 대만도 하겠지. 웬만한 이 동아시아권에서 이 사주 명리 이걸 다 채용해서 사람들을 봐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써.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태극기를 써요. 이 태극이 요거야. 지금 우리가 할 이 태극이야. 네. 자, 보세요. 태극기 보시면 지금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요. 원래는요. 지금 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지냐. 원래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맞아요. 왜냐면요. 이게 자오선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북쪽이에요. 이게 남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앞으로 보고 있는 게 남쪽이고, 이거 약간
그 나침판의 그 방향하고 좀 달라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내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배, 내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저기 그 광화문 쪽에 근정전에 임금님이 딱 앉아 있잖아. 그러면 신하들이 앞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게 남쪽이야. 그 임금님은 항상 요 북쪽을 이렇게 등지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선이라는 이 자가 일단 청간지지에 배우게 되지만 이게 자가 물이야 물 북쪽. 그다음에 이 오가 남쪽. 그래서 요렇게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왜냐면요. 자 요거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음이 자 음양할 때 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르게 표현할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양이라는 게 뭐냐면 남쪽이고 불이고 그래요. 불. 자, 음이라는 게 북쪽이고 물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은 게 맞다 이 말이지. 근데 요렇게 그려놓은 거는 지금 약간 변형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 그러면 요 부분은 뭐냐? 음양이 골고루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가을 겨울인 거예요. 이거는 여름이고 이거는 겨울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안에 교재 보시면 또 뭐가 있어? 이게 또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속에 자 요렇게 많이 있는 요 속에 양도 들어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 요렇게 있는 양 속에 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항상 이렇게 딱 나누지 않아요. 모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이렇게 yes 아니면 no 이러지 않아. 항상 동양 철학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거죠. 주역에도 나오는데 이게 내가 분명히 여자야. 그죠? 여자 누가 봐도 여자지. 그 내 안에 양적인 약간 남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기질이 아주 표현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음양론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양론으로 나눠. 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니까. 기본적으로 있지만 하늘에도 빛이 나는 달이 있어. 그 다음에 땅은 이제 음인데 땅에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항상 채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이런 주역이나 논어나 내지는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절대 그 상대방을 있잖아요. 적. 우리가 적이 뭐예요? 나랑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야당이면 저 사람은 여당이고 내가 보수면 진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내가 진보인데 보수를 죽여야지 이건 동양 철학이 아니에요. 네, 이럴 수 있어. 내가 보수는 보수야. 내가 진보는 진보인데 저런 것도 있겠지 라고 약간의 수용을 주는 게 동양 철학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만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만 제 안에 여성적인 성격도 있네. 이렇게 수용하는 것들이 동양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자체도 21세기 되면서 뭐 근대화가 오고 발전이 되고 이건 다 좋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교육 체계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등 아니면 꼴등이죠. 그죠? 1등만 어때? 1등만 잘한 거요. 1등만 뭐예요? 영웅시에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론이요. 이 이론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등도 할 수 있지만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제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하면 다른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음이 양을 수용하듯이 양이 음을 수용하듯이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동양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담할 때도 다르게 확장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나한테 상담하러. 그죠? 뭐 A라는 사람이 왔어. 자, 이 사람 사주팔자 내에 다 좋은 면만 있지 않아.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어. 그 단점이라는 게 이게 세상 살기 힘든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돈 복도 있고 부모 복도 있고 공부 복도 있고 부동산 문서운도 있고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태어난단 말이야, 누구나가 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접근하냐, 장점을 최대화시켜. 이 사람이 키가 작아도 어머 저 사람 키가 작으니까 있잖아 탁구를 잘하더라.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 농구를 잘하더라. 다른 거는 못하지. 농구 선수가 다른 거는 잘 못하지. 이렇게 뭔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한테 있는 장점을 극대화. 이게 사주 상담이야. 근데 음양을 모르면,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걸 모르면 어쩐다? 그렇게 안 봐.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선생님 저 사주 좋은 사주예요? 나쁜 사주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끼리지만 좋은 사주가 있죠. 그렇지만 굳이 나쁜 사주도 없어. 다만 각각의 장점으로 사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 내가 타고난 거, 그 중에서 제일 잘 타고난 거. 안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 부모 복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음양론부터 사주를 상담한 걸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태극무국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태극무국을 굳이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진공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요, 불교로 넘어가면 공과도 관계 있어요. 공사장하고도 관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선생님 이것이 사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파생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 옆에 봐봐. 그 옆에 보면은 그 그림 보면 태극기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 13페이지에 자, 그림 보면 태극기 모양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양음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태극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눠지냐면 양과 음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지금 다시 교재 12페이지에 보면은 음양의 기본 특성이 나와 있죠. 그죠? 음양의 기본 특정. 그러면 사주 내에 음양이 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사주 내에 음적인 사람이고 양적인 사람이고 이런 뜻이야. 사주로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주 팔자 8글자에 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음양이 골고루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예를 들자면 음이 한 50% 있고 양이 50%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 사주가 음적이야. 다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양이 한 60% 있고 음이 한 40% 있고 이런 사람 있겠죠.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음양인데 음적인 사람은 어쩌냐, 음이 사주에 많으면 어쩌냐 이런 뜻이죠. 자, 음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다? 자, 태음, 물, 쇠, 겨울, 추운 거, 어두운 거, 땅, 안, 여자, 좁은. 이게 동양학적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태양. 자, 이런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불 먼저 생각나죠. 그죠? 자, 봐봐요. 어디까지냐면은 13페이지에 보면은 태극기 모양이 양음으로 갔어. 이거는 음양이야. 이거는. 근데 이제 양에서 보시면은 양이 나오고, 양에서 보시면 또 음이 나와.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에서 보시면 양이 나오고, 음에서 보시면 음이 나와. 이렇게 또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에서 보시면 양이 나오지, 이걸 태양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음에서 보시면 음이 나오지, 그죠? 여기서 이걸 태음이라 그래. 그러면은 양에서 음은 뭐냐면 소양이야. 이거 음에서 음은 소음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분파되는 거 여기서 또 분파돼.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이렇게. 여기서 또 나와. 또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을 보통 태양. 그다음에 요렇게 된 것을 소양. 그다음에 요렇게 된 것을 태음. 그다음에 요렇게 된 것을 소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만 뭐야? 사사의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인이냐 소양인이냐 거기 가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 가면 그러잖아. 진맥 짚어보고 소양인입니다. 이런 체질이니까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사주 보는데 안 쓰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기본적인 성향은 이런데 그러면은 성격은 어쩌냐? 성격 이게 중요해. 음양의 성격이 중요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주에 적용할 거야. 음양의 성격을. 그럼 사주가 음적인 사람, 그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8글자를 다 적으니까 만약에 사주를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사주를 적을 때 연월일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02년 뭐 3월 뭐 26일 뭐 12시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김영철이다. 남자분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24세 한국 나이로 24세 이렇게 해놓고 일단 간명기를 드릴 테지만 보통 명료를 적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모생 이게 연이에요. 연. 그 다음에 뭐 계묘월 예를 들자면 뭐 다른 뭐 날이 있겠지. 이거 26일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예를 들게요. 뭐 을미 이렇게 있고 뭐 임신 이렇게 있다. 신시가 아니구나. 이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예를 들게요. 이렇게 이런 사주를 적었을 때, 이 사주를 적었을 때 이렇게 적었을 때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이건 양이고 음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양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 양이 하나 두 개고요. 양이 2개고요. 8글자 중에 양이 2개고요. 음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음이 사주에 6개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8개가 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음적인 부분이 더 많잖아.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 그 다음에 소극적, 안정적, 수동적, 감각적, 체계적인 성격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그래도 음은 또 양은 또 이렇게 또 2개 있기는 해. 예를 들자면 양도 있긴 해.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 적극적, 모험적, 충동적, 능동적, 직관적, 자율적인 성격이 다소 적게 나옵니다. 있긴 있어도 음에 비해서 이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요 음양에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이 부분은 물론 또 나중에 조금 더 추가됩니다. 더. 자, 그 다음에 거기 봐봐요. 아까 그 옆에 기본 특징에서 음은 여자라고 돼 있고 양은 남자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사람이 남자였어. 남자. 그만 그 사람이. 근데 음적인 상황이 더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약간 여성스럽게 차분하고 조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성격이. 그러니까 너는 남자인데 왜 그렇게 박력이 없고 왜 그렇게 씩씩하지 않고 막 왜 카리스마가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동양철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세요. 오행 나온다. 오행. 그죠? 자, 이 오행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양에서요. 자, 이렇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무국태극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양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또 음은 더 음대로 음에서도 양이 또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양은 더 양대로 또 양에서도 또 음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가 2개가 됐고 2개가 4개가 된 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제 뭐가 되냐? 여기에서 이제 자 음적인데 가장 음적인 게 이제 목화토금수가 나와요.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토는 어느 쪽에도 치우쳐지지 않아요. 어느 쪽에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원래 토가 사주 음양오행에서 토를 공부한다 그러면 끝났다고 그래.
토 공부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 자, 그래서 일단 오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뭘까? 이 오행에 따라서, 이 오행이 그럼 어쩐다는 거야? 사주 내에 있다는 거잖아, 이 오행도. 그죠? 아까 음양도 사주 내에 있어. 오행도 당연히 사주 내에 있어. 그죠? 우리가 그걸 배운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거를 오행을요, 그대로 말을 하면요, 다섯 오잖아? 다섯 가지가 다닌다 이 뜻이 다닌다. 단일 행해요. 어디를 다닐까? 사주 내에서 서로 움직여. 사주팔자 내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이 오행이 어떻게 움직이냐? 합충으로도 움직이고 상생상극으로 움직여. 그걸 배울 거예요 이제. 자, 이 오행에 자 기본적으로 목은 어질 인자를 쓰고요. 자, 화는 뭐가 돼 있어? 예절 예자를 씁니다. 자, 토는 믿을 신자를 써요. 자, 금은 오릴 의자를 쓰고, 자, 수는 지혜지자, 슬기지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오행을 그냥 한 글자로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동양철학,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사서 삼경 배우는 유학에서는 제가 이제 성균관대 유학 대학원 나왔잖아요. 거기서는 이걸 뭐래요? 오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덕이라고 하기도 해.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오행이라고 하죠. 우리 사주 명리 쪽에서는 오행이라고, 거기서도 주역에서도 오행이라고도 나와요. 주역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선생님 통변할 때요, 사주 상담 통변할 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통변하는 순서에 사주만 딱 적어놓고, 이렇게 사주만 연월일치만 적어놓고 다 비어있어요. 그럼 통변하는 순서에 어떻게 돼 있냐? 통변만 처음에 이제 통변 기초할 때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번 음양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기 음양 내적이고 소극적이고 안정적이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오행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 13페이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안 벗어난다고 지금 내가 얘기했죠. 그죠? 자, 오행은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목이 많은 사람은, 사주 내에 목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타날까? 목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주 내에, 사주 8글자 중에 보니까 화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토가 좀 있는 사람이 있고, 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오행이 골고루 있을 수도 있어요. 목화, 토금수가 다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중에 8글자 중에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만약에 목이 3개 있고, 예를 들어서 목이 3개 있고, 자, 화가 토가 하나 있고, 금이 2개 있고, 자, 그럼 5개지? 6개지? 화가 2개 있고, 수는 없어.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많이 있는 순서대로 목이 3개 있으니까 3개가 가장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격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어질인 성향, 그 다음에 애절 성향, 그 다음에 오를 의리 성향, 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박수연이라고 하는 안에 어쩐다?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중인격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내 안에 다양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 안에도 다양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없는 성향이 저 사람한테 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질인 이렇게 돼 있죠. 오행 중에. 자, 이거를 파자를 해볼게.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왜 이게?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쩐다? 혼자 못 살아요.
이거 어질 인자를 어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이해 볼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목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 사람 그죠? 이 사람. 목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 어쩐다? 인간적이야. 자, 이런 거는 거기 교재 안 나왔으니까 다 적으셔야 돼. 인간적이야. 사람을 좋아해. 인간적이야. 자,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어째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걸 좋아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가볼게. 이거 어질인에 대한 해석이고, 어질인에 대한. 기본적인 목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동양 철학은 뭐냐면 자연에서 갖고 와요. 왜?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나중에 우리 죽으면 어디가? 땅속에 들어가죠. 그죠? 물론 뭐 바다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어쨌거나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이 자연의 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우리 몸에 있어. 우리 사람 몸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나무의 성향은 뭐냐? 이건 나무잖아. 목은 그대로 나무 목자잖아요? 목은 이거 나무 목이잖아. 나무 목. 자, 나무는 어때요? 땅에 뿌리를 받고 기본적으로 어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물론 조그마한 꽃나무도 마찬가지야. 나팔꽃을 심어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야? 콩을 심어도 여기다 콩을 심었어? 콩도 어떻게 해? 땅을 뚫고 올라오죠. 이렇게 싹이 올라오죠. 그죠? 기본적으로 나무들은 위로 어째 성장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목은 다르게 표현할게. 사주에 목이 많이 있는 사람이, 사주가 목인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장을 뭘로 해? 성장을. 물론 키도 크죠? 키도 크면서 성장하죠. 그죠? 근데 웬만큼 나이 들면은 성장 안 해. 근데 뭐는 성장해? 요건 성장하지. 뭐가? 항상 지식이나, 그죠? 교육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이나 다 성장하죠. 우리가 아기 때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마음과, 그죠? 우리 보통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마음은 다르잖아. 그죠? 물론 근데 목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쩐다 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고 싶어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까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물론 고등학교만 나올 수도 있지만 교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은 끝난 건데 목들은 어쩌냐면은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 해. 그래서 막 사회교육원에도 가고 뭐 종교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어디 동사무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막 대학을 나왔는데 또 대학을 들어가고, 그죠? 내가 A를 전공했는데 B를 또 전공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목의 성향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굵고 곧다 그랬죠? 굵고 곧다는 게 내 마음이 곧다 이 뜻이에요. 올곧다. 내 마음이 올곧다.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똥꼬집이 될 수 있지. 올곧는 대신에 어쩔까? 내가 한번 야 1 플러스 1은 2야 라고 딱 마음 먹으면 어때요? 그냥 1 플러스 1은 2야. 근데 살다 보면은 1 플러스 1이 3도 될 수도 있어. 어쩌다 보면. 왜? 이해관계에서는,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좀 손해도 보기도 하고, 내가 좀 어떨 때는 생각보다 이익이 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은 착한데, 사람 좋아한다니까.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사람 좋아하고 착해. 근데 한 번 내가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잖아? 잘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똥꼬집이 강해, 목들이.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은,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 자존심이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뻗어나간다 그랬죠? 그 성장 본능이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죠. 나무가 위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욕이 있다. 명예욕이 있다. 자, 명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명예. 자, 명예라는 게 뭐예요? 명예 말 그대로요. 내 이름을 어째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리냐면요. 좋게. 선생님, 내가 우리 저기 봐봐. 그저께 그 하늘양 봐봐.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그 자기 제자를 죽였잖아, 초등학교 애를. 걔도 이름은 난리지, 걔도. 그건 명예로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름을 날린 게 명예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명예롭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게. 명예롭지 않으면 뜻을 안 굽혀.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 올곧다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그죠? 그 일본 놈 편에 들면은 좋아. 36년간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이 36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야. 자기 나이에서 36을 빼봐. 내 나이에서 36을 빼도요, 거의 내가 한 20살 조금 안 돼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았어.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진짜 맨날 보면은 일본 사람 보는데, 우리가 일본 간청이 가서 일도 봐야 되고, 이거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거나 우리나라 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독립투사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꿋꿋하게 가서 나라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독립됐는데, 이게 요럴 때 만약에 이 목이 있는 사람들은 앞잡이 안 해.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하는 거.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바뀐다니까. 왜? 명예로워야 되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그죠? 착 달라붙어갖고, 서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친일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목들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이렇게 딱, 우리가 이런 말 잘해. 이 목들이 제일 잘한 말이 무슨 말 잘하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해. 이런 말 잘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할 수도 있어. 물론 뭐, 매국노 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또 때로는, 저도 뭐, 절대 뭐, 저도 아마, 제가 목이거든? 저도 아마 지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했다 해도 나는 일본 사람들 쪽으로 둘러서 나는 밥도 안 먹을 것 같아. 우리나라를 뺏었기 때문에.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으로 놓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 의견을 조금 굽히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살기가 편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질인 목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살다 보면 단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우리가 봐줘야 돼.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향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목들은 기본적으로 젊어요. 젊다. 자, 무슨 뜻이냐? 물론 10대, 20대, 30대, 40대는 젊지. 근데 그냥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청춘 이런 말 들어봤지? 청춘이란 시도 있고, 이 청이 뭐냐면 푸를 청자예요. 푸를 청자. 푸르다. 푸른 게 뭐요? 봄처럼. 지금 이 3월, 4월 달에 보면은 되게 대부분 푸르잖아. 그죠? 가로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모든 나무들이, 강가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으면 푸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목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연세가 들어도 좀 젊게 살려고 그래요. 젊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직 50인데 엄청나게 본인을 늙게 생각해. 50인데. 이게 소강사 선생님이 50대 중반인데 자기보다 4살 어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애기래, 애기. 자기보다 4살 어린데 애기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애기래.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자기 나이를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4살 어려. 그래서 내가 오마야 그랬지. 그래서 목들은 기본적으로 어립니다. 또 나중에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를 봅니다. 불화자. 자, 화. 우리가 화낸다 그러잖아. 화낸다. 그죠? 저는 이렇게 우라통이 터진다. 막 화낸다. 화병 든다. 그죠?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불은요. 애절. 자, 애절. 애절 애자를 써요. 자, 애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입 다물고 있고 이게 애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절 중에서 가장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우리가 인사 잘하는 사람한테 쟤는 참 애절 교육을 잘 받았다, 예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면, 누군가를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표현이 자체가 애절인데 그래서 이 화들이 제일 잘하는 게 표현이 나한테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애절이. 근데 입 꾹 다물고 있어. 입 꾹 다물고 있어. 2년 봐도 앞에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은 건물 1층에 로비에서 막 청소한단 말이에요. 물론 청소하는 사람 다 빠졌겠지만 누구를 만나면 경비 아저씨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이제 인포에서 지금 누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화가 사주에 있거나 화일간이거나 그래요. 화가 있거나 사주 내에 불이 있거나 근데 화가 있거나 많이 있거나 일간이 화이거나 아니면 그냥 한두 개 있거나 한두 개 이런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주 8글자 중에서요. 사주 8글자잖아. 이 중에서 만약에 사주가 목이 하나고 화가 3개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금방 물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 이런 경우도 있지. 아까 연, 월, 일, 시 이렇게 사주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요. 사주는 항상 적을 때. 그럼 만약에 뭐 갑오 사주를 적는단 말이죠. 뭐 이민 예를 들게요. 자 병신 그다음에 뭐 경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사주를 적을 때 그럼 이렇게 사주 내 이게 이제 화야. 이게 화라는 글자예요. 자 이렇게 화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화가 사주에 있거나 일간이 일이 화이거나 이 뜻이거든요. 이게 나라는 뜻이야. 나중에 또 합니다. 요렇게 만약에 여기가 화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갑인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는 딱 요거 하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가 하나 있어도 일간이 이렇게 화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일간이 화가 아니어도 일간이 만약에 일간이 화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모 갑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화가 사주에 3개거든.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거. 어쨌거나 화 기운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으면 강하진 않지만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쩐다? 예절이 있다. 뭐를 한다? 표현을 잘해. 이게 이 표현을 잘한 것 중에요. 표현을 잘한 것 중에 애절 뭐 인사도 있고 그죠? 뭐 또 있어요? 표현 잘한 것 중에 보통 예술적으로 일하는 사람. 자 노래 뭐 표현하는 거지. 내가 뭐 노래를 해야 예를 들어서 그죠? 나는 문어 이렇게 노래를 해야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째요? 내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내가 그림을 그려야 글씨를 써야 무용을 해야 그 다음에 발레를 해야 그죠? 뭔가 좀 악기를 해야 그지? 다른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예술적인 이 기질이 이 화들이 많아요. 예술적인 기질이. 그래서 문화 쪽, 예술 쪽, 방송 쪽, 컨텐츠 쪽 이런 데 있잖아. 그쪽이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화기운이 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기운이 좀 많이 떨어지겠지. 그죠?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화는 밝아요. 밝아. 아까 목들은 기본적으로 젊다겠지. 그죠? 젊다고 했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고 그죠? 근데 화들은 기본적으로 밝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다. 왜? 자, 이 화 중에요. 불 중에 가장 큰 불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아까 이제 나무도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 했죠. 그죠? 이 불은 뭐야? 태양 가장 큰 불이. 그러면 이 불만 있나? 여기 등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밤에 뜨는 달빛도 빛이잖아. 빛. 달빛도 빛이야. 별빛도 빛이죠. 별빛. 그 다음에 또 가로등도 빛이지. 그 다음에 뭐 또 있어? 폭죽도 빛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촛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 이런 것도 다 빛이란 말이지. 빛. 그죠? 빛이죠? 이 빛이 뭐요? 화예요, 화. 빛이 불빛, 화예요. 근데 이 빛 중에 가장 큰 불이 태양이죠.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이죠, 태양. 이 태양빛으로 뭐가 돼? 우리가 다 광합성도 되고, 광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일도 따먹고, 뭐도 돼요? 벼도 있고, 그죠? 다 그렇죠? 우리도 태양빛을 받아야 사람이 살아요. 생명의 근원인데, 어쨌건 그래서 이 태양은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이글이글 하잖아요. 불이 되게 강하잖아요. 불빛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들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 열정이 되게 강해요. 불들은.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요. 자신감도. 그 다음에 표현을 잘하고 예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들이 있으면요. 얼굴이 조금 밝잖아요. 그 얼굴이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강의실에 갔는데 사람이 뭐 한 30명이 있어. 그죠? 근데 그 중에 유독 좀 밝은 사람이 있고 인사를 잘한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분위기가 어때? 밝아져. 분위기가. 근데 없잖아? 그러면은 약간 좀 그 중학교 2학년 남학교에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클래스도 3명, 4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달라요. 클래스 분위기가. 어떤 클래스는 좀 조용차분해. 어떤 클래스는 되게 밝고 또 같이 이렇게 수강생들끼리 되게 교류하고 막 뭐 했냐 그러고 또 강의한 것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성격이. 자, 그 다음에 토 미들 씨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